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대선이 끝났죠. 어쨌든 굉장히 박빙의 승부로 국민의힘이 이제 이번에 정권을 잡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 민주당에 또 협력을 해야만 국정 운영을 순조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또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를 어떻게 빠르게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전반적인 그러한 문제들에 좀 주목을 해서 잘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배터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콘텐츠를 한번 마련해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의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배터리 3사를 위시로 해서 이제 그 밑에 다 자잘자잘한 다 이렇게 소재 업체들, 이 양극재 소재, 음극재 소재, 전구체, 분리막 해가지고 동박까지 해가지고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상당히 다양한 밸류체인, 공급망의 생태계가 이미 이제 잘 구축되어 있는 게 현재 한국의 배터리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을 제외하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가, 우리는 좀 그 부분에도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전기차의 대표적인 업체인 테슬라, 그리고 이 애플카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애플이 이 핸드폰 이외에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한다. 그래서 애플카라고 해가지고 그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LG전자나 마그나 하고 이제 손을 잡네 마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대만의 폭스콘이 이 또 배터리와 관련된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배터리를 둘러싼 지금 이 기업들의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은 좀 그러한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테슬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이 테슬라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이제 배터리를 공급을 받아왔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부터도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요,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테슬라가 미국의 텍사스,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에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새롭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한국으로부터 조달받아온 2차 전지 배터리를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이 배터리 생산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 테슬라의 그런 완성차에 내재화 시키려고 한다. 그러한 지금 내용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작년부터 테슬라가 이 배터리를 내재화 시키려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제조해서 이 완성차를 생산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다 내재화 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아마 전체 배터리 수요 중에 일부를 이제 테슬라가 한번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제조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성공적으로 이 테슬라의 전기차에 배터리를 내재화 시킬 수만 있다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핵심 원료를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배터리를 좀 생산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테슬라가 일본의 파나소닉하고 지금 합작 공장을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배터리의
핵심 원료를 직접 구매하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전 세계의 그 원자재 값이 폭등했거든요. 그 가운데 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거의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핵심 원료인 원자재 값이 급등을 하는 바람에 배터리의 원가도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니켈이나 코발트나 리튬과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은 좀 저렴하게 이거를 생산하고 내재화 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제 전 세계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예를 들어서 제너럴 모터스, 뭐 포드, 뭐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그 완성차 업체들이 누구나 할 거 없이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배터리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일본의 파나소닉과 합작을 한 공장을 통해서 이제 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그거와 별도로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이 배터리 생산을 위한 제조 설비를 갖추겠다라는 또 그러한 목표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생산 가능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만큼은 우리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 그렇게 이제 공장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독일에 지금 배터리 공장을 새로 짓고 있죠. 그게 이제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일부 가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외신에서는 테슬라가 자체 제작한 배터리가 지금 실제로 이제 어떻게 지금 생산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지금 포착해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상당히 지금 별도의 투자를 통해서 배터리 산업을 내재화시키려는 그러니까 자체 생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업인 실라이온, 그리고 스프링 파워 등등 해가지고 이 배터리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기술력을 지금 확보해 놨다고 해요. 거기다가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뭐 양극재 소재, 음극재 소재, 이런 소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지금 미리미리 구매를 해가지고 이 소재의 생태계까지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소재, 니켈 업체, 뭐 리튬 업체, 이렇게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 거는 테슬라가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와 같은 제조사, 배터리 제조사들을 건너뛰고 자체적으로 그 소재들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다고 해서 또 배터리를 조달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배터리 소재 업체들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협업을 계속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LNF, 또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이제 회사들로부터 이 양극재와 동박을 직접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력을 할 기업들하고는 계속 협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배터리 소재의 공급망을 이제 스스로 이거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배터리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서 기존에 이제 협력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과의 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이제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까지 해서 이걸 내재화 시켜가지고 전기차를 팔려고 하는 그러한 그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단기적으로 이 사업을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꾸준한 구매를 해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테슬라가 스스로 자체 배터리 생산 실력과 설비 공장을 갖춘 다음에는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테슬라의
배터리 자체 생산을 위한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또 뛰어든 업체가 있어요. 바로 이 애플카와의 협업을 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폭스콘,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폭스콘은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이제 주문 제작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요, 그 대만 남부에 있는 도시에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그렇게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혹시 애플카를 제조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장기적인 그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선제적으로 배터리 공장을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언론 그 처체덴즈 임융왕에 따르면은 폭스콘이 남부 도시인 가오슝시에서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러니까 ESS 시스템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폭스콘은요, 지난 3월 3일에 가오슝시의 버스 운용사에 전기버스 모델 T를 공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30대의 전기버스 모델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스타트업인 로드스타운 모터스와도 전기 픽업 트럭 있죠. 픽업 트럭에 대한 생산을 위해 지금 협력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그 로드스타운 모터스사에 전기버스를 납품하기로 그렇게 또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히 이 대만의 폭스콘은 애플의 아이폰을 제작해주는 그런 회사야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지금 폭스콘이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발빠르게 지금 배터리까지 지금 생산 설비를 투자하고 있구나. 전기차 시장에 지금 뛰어드는 그 행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 소식이 애플카와의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다. 결국은 애플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제조업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난 2월 4일 날 이 대만의 디지타임스에서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 애플의 주요 위탁 생산 기업인 이 폭스콘과 럭스쉐어가 애플카를 생산할 후보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언론에서는 이 폭스콘이 애플카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금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런 어떤 소문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기차의 위탁 생산 업체가 발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폭스콘이 애플 아이폰의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애플카의 위탁 생산 제조업체로도 앞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지금 투자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LG전자와 마그나와의 합작사가 생겼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애플카와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냐. 그러니까 폭스콘이 이렇게 계속 치고 나오면은 우리나라 LG전자 또는 그 캐나다 마그나와의 그 합작사도 뭔가 어떤 또 다른 전략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폭스콘과 뭔가 이 차별화될 만한 그런 전기차 생산 전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리나라 업체들도 지금 해외 글로벌 지금 기업들의 이러한 이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보고서 우리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소식을 공유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내일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